자, 전국이신 영화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5의 임성진입니다. 오늘도 최홍찬 의원님, 또 윤태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집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덥더라고요. 네. 후덥지근해지죠. 후덥지근하고, 예. 또 밤에는 갑자기 이제 어제부터 열대야 비슷하게 예. 기온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또 그 와중에 또 일본 놈들이 또 열받게 하고. 그러니까요. 예. 아, 그건 진짜 짜증나게 하죠. 또 마사회가 또 열받게 하고 일요일 날을 주간경마하면서 사람을 죽여버려요. 네? 그러니까 토요 경마를 야간 늦게 끝나니까. 그렇죠. 그러다 뭐 새벽 한 4, 5시까지 일하고 또 일요 경마 하려면 죽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건 그런 건데 경마 예상가를 또 직업으로 선택하고 있는 이제 저희들의 입장인데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민태민 의원한테 목매다르고 있는 또 골수 팬도 계실 것이고 또 최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또 임승진이도 마찬가지고 매주 경마일에 진짜 우리 민태민이가 우리 최영찬이가 우리 임승진이가 잘 준비했겠지라고 믿고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삼복도회를 훌쩍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예상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제주 경마장이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부산 근마 14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서울 휴장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휴장이 각각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주에는 이제 부산에서 오너스컵 대상 경주가 또 펼쳐진다는 점까지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7월 26일 금요경마 부산경마 1경주부터 14경주까지 지금 바로 풀어가겠고요. 자 승부처만 공개해드리고 바로 갑니다. 우리 민태민 의원이 9열셋, 최홍찬 의원님이 6열6텐, 임승진이가 4열둘 이렇게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1경주 출발하겠습니다. 1000m입니다. 6등급 연령 오픈 경주 11마리인데 분할됐죠? 예, 이경주하고 분할이 됐죠. 최 의원님 듣겠습니다. 자, 이경주가 이제 혼합 4번 경주인데 5마리밖에 등록을 안 해서 결국 이제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이 됐는데요. 분할이 됐는데 어떻게 경주가 한쪽으로는 선행마가 좀 몰린 것 같아요, 기분이. 예, 물론 이게 나눠졌다면 나눴다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한쪽으로 선행마, 극단적인 선행마가 몰려버리고 한쪽으로는 선행선유권이 좀 애매한 말들 그들끼리 또 이제 펼쳐놨다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믿을 말은 9번 파흑천입니다. 물론 이 말도 따라가서는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선행감은 좋고요. 지난주부터 조교 잘 시켰죠. 병합 조교를 시행해주면서 훈련 강도를 상당히 강하게 올렸고 이번 주는 조교를 좀 띄엄띄엄했는데 마무리 훈련 보니까 전혀 이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번 파극천의 선두권 버티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경주가 선행한테 몰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 경주가요. 이번 경주가? 네. 예. 민태민이 듣겠습니다. 예, 뭐 9번 파극천은 저는 2등 안에 뭐 온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따라가서도 된다라는 확신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임성실 기수를 칭해서 뭐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돈 떨어지면 말 탄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잘 타는 기수입니다. 서울의 윤태욱 기수와 마찬가지로 이제 체중을 못 맞춰가지고 말 타는 게 좀 까다로운데 이번 주에는 보니까 무려 7두에 기승을 합니다. 뭐 임성실 기수가 아주 강공을 나설 수 있는 경마일로 보고 있고 복병으로 한 마리를 좀 추천드리자면 4번 해피어게인을 꼭 좀 보십시오. 이게 전자에는 휴양 공백을 거치면서 체중이 그전보다 한 34kg가 오버가 됐고 또 1300거리였죠. 그때도 주행검사가 좋아서 유현맹 기수가 올라왔었는데 민기를 아주 많이 모았어요. 근데 종반 200m가 완전 걸어왔죠. 16초 9였습니다. 요번에 정상주기의 말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병합 쪽이 아주 세게 하면서 걸음도 좋고 또 1000m 짧아진 거리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게 체중이 한 480, 90까지로 좀 떨어져서 나온다면은 저는 뭐 한방 막권을 94 쪽으로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9번, 4번.
10번마 명공주가 한 1년 만에 돌아왔는데 건이 안 좋아서 장기간의 휴양을 거친 말입니다. 현재한 상태 좀 체크가 필요하겠고 나머지 중에 이제 6번 최강인화가 직전에 9번마 파극천하고 같이 뛰면서 접전에 3착을 기록했는데 당시에 결승선에서 굉장히 안으로 기대는 게 심했죠. 좀 아쉬웠는데요. 이번에는 이천이가 이 말을 지난 5월달에 탔을 때 충분히 좀 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천이로의 등짝 교체라면은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조건이 되겠고 2번마 대교가 말이 워낙에 작은데 몸뚱이가 말이 조금씩 커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까지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고요. 1000m 6등급의 11마리요. 분할됐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최현님 듣겠습니다. 자, 이경주가 좀 선행권이 애매합니다. 이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4,5텐이라는 선행권을 확실히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경주는 초동대장이냐, 투투웨이냐, 액톤스텔스냐, 아니면 외곽에 있는 어느 누구냐, 이게 선행이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들도 앞에 가야 잘 뛰어요. 2선만 따라가도 말이 직선에서 그냥 푸다닥 거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임마가 이경주가 월등한 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한 주 미룬 말이 하나가 여기 나오거든요. 유일하게 한 주 나오는데 8번 뷰티풀 코리아예요. 프랑스와 기수가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기술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기승을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한 주 미루면서 훈련 패턴 자체를 꾸준하게 강하게 해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 선행권이 많은 그 틈에서 빈틈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말이 되지 않을까 해서 8번 뷰티풀 코리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일경주보다는 여기가 조금 편성이 헐겁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능력으로요. 뭐 전개도 그렇지만은 일단 5번 액톤스테일스가 정상 주기를 찾으면서 짧아진 거리 조창욱 기수가 조교를 전담하는데 그 이전 휴양 갔다 왔을 때보다는 한결 말이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5번 액톤스테일스를 저는 좀 세게 보고 있고 고배당말을 제가 제 마번에 바로 5번이 대가리 잡았고 2등 잡은 말이 아예 안 팔리는 이제 10번 아모리스라는 말인데요. 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샤프 유머 자마기 때문에 보여준 이상의 순발력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얘가 전자에 뛰고 골막염도 있었고 단기 휴양을 다녀오면서 이게 복귀를 아마 한 6월달 정도에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달 이상을 조교하면서 지금 빨간판 달고 조교할 때도 제 눈에 계속 걸렸어요. 다른 애들 병합하면서 그 과정에서 봤던 애인데 아모리스도 지난번 뭐 바닥바닥이지만은 이거 확실하게 이번에는 변화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복병으로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말 저런 말 설명이 됐고 4번마 투투웨이가요. 이게 이제 1300하고는 좀 안 맞는 말이죠. 워낙에 좀 짧은 말입니다. 1000m인데 지난번에는 1300에 나와서 뒷심 부족을 보였고요. 또 그전에는 1000m였지만 번호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아쉬움을 남겨버렸고요. 이런저런 아쉬움인데 물론 당연히 능력이 뭐 완빵으로 있는 말은 아닙니다. 경주 조건과 편성이 좀 잘 맞아야 1, 2등을 할 수 있는 말인데 이번에야말로 뭐 분할까지 됐고 번호도 안 쪼지고 또 거리도 1000m고 해서 이번에야말로 투투의 입장에서는 찬스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삼경주고요. 1200에 6등급에 여기는 이세만 편성입니다. 11마리입니다. 민태민 듣겠습니다. 뭐 대가리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바로 7번 톱파이어입니다. 주행검사 때도 당시 휴양마들하고 능검 받으면서 상당한 여력을 보였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그야말로 강축으로 팔렸던 게 8번의 톱파이어인데 스타트도 늦고 또 모래 반응이 안 좋아서 뒤로 밀리고 자리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버렸던 말인데 종반에 이제 외곽으로 날아오는 끝걸음 자체는 뭐 어마어마했죠. 요번에 훈련 내용도 확실하게 좋아졌고 제가 봤을 때 뭐 여기 상대가 아주 이세마들 중에서 잠재 능력이 아주 우수한 말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7번 톱파이어 놓고 후차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상대마로 저는 두 마리 지목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가히 근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번 스타오름 내지는 6번 원더풀 피스인데요. 스타오름은 보여준 게 없어요. 근데 주행 심사 보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과연 2주에서 매니비 잡았는데 승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퀘션적으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장 상태 분명히 꿰셔야 되겠죠. 예상 상태라든지 6번 원더풀 피스는 직전에 보여줬어요. 톱파이어가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약간의 저는 어부지라고 봅니다. 선입전개하면서 입상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자리를 과연 누가 꿰차줄 수 있느냐 이게 키포인트예요. 톱파이어가 직전처럼 저는 이 경기에서는 밀릴 이유가 없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외곽에서 빨리 치고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직전 페인을 알고 기승하는 유현명 기수라면 직전과 똑같이 타면 이거는 기수가 아니죠. 분명히 다르게 기승을 한다면 원더풀 피스보다 앞에 가 있는 말이 저는 3번 스타오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감으로 저는 오히려 신마인 스타오름을 더 노려주고 싶습니다. 6번하고 7번 원더풀 피스하고 톱파이어가 같이 뛰었는데 다시 만나면은 7번만 톱파이어가 이긴다. 양쪽에서 공이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 3번 스타오름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경매 과정에서 좀 들은 얘기인데 생산자가 말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팔아버리고 자기가 직접 그냥 들고 들어와서 그 가격에는 내가 못 팔겠다. 마주가 지금 생산자입니다. 생산자 마주라는 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10번 닥터스카이 이제 이게 이 말의 전력을 떠나서 토우투라는 이제 부마라고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태민이라는 좀 질문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혹시 조사된 게 있었는지 아니면은 어떤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혈통이라는 거는 확률과 통계예요. 그 말들이 이제 배출해낸 자마들이라든가 이런 습성들, 그 말이 뛰어왔던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뭐 토트라는 말 자마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뛴 적은 없었고 제가 이제 전대를 거슬러 올라도 조금은 이게 힘이 늦게 찰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자마들을 배출해낸 그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검증은 해봐야 될 혈통으로 아주 그냥 빠르게 완성되고 뭐 외국에서도 뭐 자마 생산이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싶은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잠깐 이제 좀 토우트라는 이제 혈통이 생소해서 잠깐 좀 알아봤는데 단거리보다는 좀 긴 거리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6등급 1200입니다. 이세마 정도가 그런 측면에서 출전하는 상황이 아닌가. 지난주에 경마장 가니까 그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2조 강영곤 조계산의 팀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앞으로 좋은 말들 많이 이제 요즘 들어왔다. 어떠냐 그랬더니 콕 집어서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스타오름 다음 주에 나오는데 많이 뛸 말로 기대하고 있다. 스타오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 가격이 양이 안 차니까 안 팔아버려요. 지난주에 서울에서도 뭐 그런 거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얘기했었는데 그죠? 기억이 안 나네요. 직접 그냥 갖고 둘이 얘기하고 둘이 기억 안 나요? 박성배 마주 거 저기 명마목장 아들내미 기억나면 얘기하시죠. 기억날 그날 노래는 하나 뽑고요 그냥. 자 사정주입니다. 1300에 6등급에 11마리고요.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준비한 금요일용마 방송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 됐습니다. 지난번에 늘어난 거리에서 좀 졸전을 했습니다. 예전에 19조 말들도 이제 이런 행보를 걷다가 자빠진 경우들이 좀 있어요. 데뷔전 1300 그리고 데뷔 이전째를 곧장 1600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연장으로 돌파하는 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번 아모르파티가 직전에 1600거리에서도 뭐 강력한 인기를 모았다가 아쉬움을 남기고 말았는데 또다시 이제 1300으로 거리 짧게 썼고 뭐 훈련도 좋고요. 또 기수까지 전진부가 타고다가 이제 서승원까지 기수가 교체됐다면은 3번은 저는 좀 인정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메이저 히트입니다. 일단 마무리 훈련 때 굉장히 좋았어요. 이군마 그리고 영광의 파이터하고 같이 파이터하고 병합을 하는데 어쨌든 레벨이 한 수 얘보다 윗등급의 말들하고 병합을 하면서도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걸음이라면 마무리 훈련 때 그 걸음이라면 저는 웬만한 육군 경기에서는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본만 메이저 히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를 이제 임성진이가 방송 준매인 승부 경주로 준비했는데 뭐 큰 배당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려먹기 딱 좋은 배당으로 해서 왁구를 좀 짜봤습니다. 느낌도 제대로 오고 있고 또 분석도 되고 왁구도 또 짜여지고 그래서 방송 준매로 가는데 일단은 임승진이가 이번 4경주에서 가장 세게 보는 말은 9번마 미지업입니다. 데뷔전 3차 그리고 지난번에 4등을 했는데 두 번 모두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이제 11번이라는 번호를 받아버리면서 전기 분리는 뭐 당연히 있었던 거고 또 스타트를 또 요하니스가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발주할 때 외곽으로 삐져나가버리면서 시간과 거리, 뭐 전개 손해 여러 가지로 아쉬움을 남겼던 게 9번 미지업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뭐 UMA로 바꿔놨고 말도 직전보다 확실히 좋고 그래서 이번에는 웬만하면 진짜 9번 미지업이 온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 미지업을 대가리 놓고 승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언급이 됐던 말들 또 임승진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중에 팔리지만 배팅 가치를 이미 상실한, 그러니까 이미 불안한 인기마로 자리 잡고 있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번 4경주가 딱 때려먹기 좋은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믿는 축마 있지, 불안한 인기마 있지, 또 후착 또 왁구가 또 꽉 짜여 있지. 예, 좋습니다. 방송 준비인을 위해서 강하게 갬블을 걸어서 돈을 좀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300에 6등급의 12마리입니다. 최현님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아마 현장에서 양축으로 팔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양축 중에서 현장에 과연 어느 쪽으로 배팅이 기울까 고민인데요. 바로 4번 히든보이와 7번 페리티 도로켓입니다. 두 마리 모두 다 좋습니다. 근데 4번 히든보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경주 딱 끝나자마자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리 같은 그 예상하는 사람들끼리 저 간 거냐 안 간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떠나서는 말 상태 자체가 저는 굉장히 빠른 페이스 자체를 아예 못 따라가더라고요. 중위권에서 움직였는데 직선에서의 탄력도 솔직히 그 전의 탄력보다 뭐 절반도 안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말 상태가 뭐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현장이 뭐가 안 좋았다 이거는. 임성실 기수가 기승하는 모습 자체를 봤을 때는 안 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기승을 했는데 말이 그만큼 스피드를 못 따라가고 나가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마필 4번 히든보이를 저는 이번에 훈련 모습에서는 여전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또 임성실 기술을 기승시켰다는 거 당연히 안 갔다라면 이거는 기술을 교체시킵니다. 부산이 특히 이런 게 심한데 그대로 임성실 기수 기승시켰다는 거는 저는 현장 상태가 뭔가 빈도가 안 맞았다고 볼 수 있고 이번 훈련 모습이면 히든보이는 다시 한번 승부가 가능한 마필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복귀를 하면서요. 그 복귀라고 말 뜨는 걸 쳐다본다고 다 똑같은 복귀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이즈가 안 나오는 애들이 복귀를 하면 답도 당연히 사이즈가 안 나오잖아요. 이제 뭔 말을 하고 싶냐면 차이님이 이제 정확하게 저건 안 간 게 아니라 상태가 안 좋아서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판단하셨잖아요. 옆에 놈들이 또 안 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걔들이 사이즈가 안 나온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같은 복귀라도 사이즈 눈으로 보냐 사이즈 없는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답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멘태민 사이즈 있는 멘태민이 듣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경마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르죠. 말을 판단하는 평가 기준도 다 다른데 4번 히든보이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5등급 위로 올라가기 어려운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 능력에서 저는 이미 지난번에 받치기밖에 안 했던 말이라서 뭐 가고 안 가고에 대한 느낌은 없었어요. 사실 뭐 기대를 크게 했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히든보이는 일단 뭐 임성실이가 열심히 타줄 거라는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7번 페르디도 로켓은 저는 이번 경주 솔직히 강축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페르디도 포모로이의 형제 마필입니다. 어린 말들이 힘이 덜 찼을 때는 이제 혈통상 그 보여주는 습성을 원활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번 힘이 차는 시점에서는
그 말의 혈통대로 능력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저는 봤을 때 선행갈말이 안 보입니다. 뭐 안쪽에 뭐 일본 그랜드 질주 정도가 초반에 물고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이번에 컨디션이라면 그냥 휙 넘어서 앞방 까버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지난번 구마신 차이로 2등 왔지만은 전번보다는 무조건 더 뛴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지금 페르디 로켓을 강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디도 로켓 잘 들으셨죠? 아까 페르디 도로켓이라고 했죠? 아, 페르디 더럽게. 아, 그렇게 잘 들으셨냐고요? 들었죠? 예. 처음에 페르디도 로켓, 페르디 도로켓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뭐냐? 이 형 뭐지? 참고로 우리 민태민 저는 히든보이를 받쳐만 갔다 왔는데 저는 지난번 히든보이를 빼고 했습니다. 3번 메이저 펀치가 직전에 김영근이가 이제 부산 내려가서 말을 탔는데요. 개인적으로 선행을 기대했단 말입니다. 흙 맞으면 좀 들뜨는 게 있고 해서. 근데 김영근이가 스타트를 못 끌어내버리더라고요. 스타트하면서 안쪽으로 퍽 기대고 자빠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타트부터 4코너까지 계속해서 안으로 쳐박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자 이번에 서승훈이의 인코스라면은 아까 우리 민태민 형이 뚜렷하게 선행마가 없다 이게 페르디 로켓이 앞선 정리해버리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3번만 메이저 펀치가 기습적으로 앞방을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5번마 와일드가이가 지난 연말에 호흡기 수술을 하고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는 전달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600에 6등급이 11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최홍찬 위원님이 준비한 페르디 도로켓 형님이 준비한 금요일 방송 준비인 승부경주입니다. 페르디 더럽게. 네, 잠시 후에 듣겠고요. 민태민 듣겠습니다. 예, 여기 진짜 운이 좀 없었던 말이 6번 이터널 트론이죠. 지난 5월 말에 조인공 기수가 이제 낙마를 해버렸죠. 그때 좀 큰 부상을 당했을 뻔했어요. 진짜 크게 다칠 뻔했었는데 조만간 이제 조금 기다려야 나올 것 같아요. 조인공 기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이제 강공을 아주 펼쳤어요. 선행을 간 건데 그게 저는 페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 자체가 체형이 조금 왜소한 말인데 1600거리에서 지가 선행을 이끌다 보니까 이제 외압도 당하면서 종반에 좀 무너지고 말았는데 유현명 기수가 뭐 차분하게 선입권 전개를 펼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는 뭐 댕을 굳이 안 갈 거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기 때문에 6번 이터널 트론을 세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5번 빛의 호의라는 말입니다. 직전에 이제 바로 2주 전에 나왔던 말 아니겠습니까? 1600을 원했던 말입니다. 많이 좋아졌고 힘으로 좀 뛰는 스타일이라서 1600을 원했던 말인데, 당시에 뭐 어떤 이유였는지 1600 그리고 없었던 건지 아니면 거기서 떨어졌던 건지 원하지 않는 1300 나와서 바닥을 쓸어버렸는데, 바닥이 아니죠. 한 5등 했네요. 예. 이번에 원하던 거리 1600을 나왔습니다. 2주 만에 출전하는 관계로 뭐 훈련의 패턴이라든가 뭐 양과 강도는 좀 떨어집니다만은 그 조치는 분명히 갖고 있고, 또 1600 이번에 원하는 거리 나왔다면은 5번 빛의 호의 당연히 관심권으로 가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준매인 승부로 준비하고 나서 우리 최홍찬 위원님 듣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1600이죠. 육군 경주고 아마 육군 마지막 경주일 겁니다. 딱 3마리 갖고 노립니다. 인기마 2마리, 그리고 복병마 1마리. 인기마 2마리는 걸음이 좋아진 말 한두가 있고요. 또 전개 유리한 말 1마리 있고, 그 2마리는 뭐 누가 말해도 어느 정도 인기권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말 인기마들이 그 인기도에 같이 잠식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한 방도 이 경주는 배팅 가능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둘 중에 한 마리를 깨줄 수 있는 복병마가 이 경주에 숨어 있다라고 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악벽기가 있는 말인데 그 악벽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이트를 잡았다는 점, 그것만 저는 잡아도 기수가 만약 그걸 컨트롤만 제대로 해준다면 저는 인기만 못지 않은 기량을 여기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딱 3마리 갖고 노립니다. 현장에서 인기마 2마리, 제가 노리는 보병마 1마리. 예, 그래서 그 3마리를 그냥 뭐 똘똘 말아도 충분히 배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준비인 승부로 선정했습니다. 네. 자, 7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5등급의 11마리입니다. 밑에 듣겠습니다. 여기는 뭐 10번 해피 요거를 저는 뭐 단연 강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곽이라서 직전과 같이 선행을 나서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까 전반전에 설명을 드렸던 터파이어 나왔던 그 경주였는데 무럭무럭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주행검사 때 별거 보여주지도 않아서 뭐 실전 데뷔전에서도 사실 인기도에서 좀 밀려 있었던 말이 해피 요걸이었는데 초반에 뭐 물고 나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다 한센자마 특유의 빠른 발을 갖고 있는 말, 뭐 청해만데 이번에 새벽 훈련 때도 뭐 아모리스라는 말하고 이제 병합 조교를 아주 강하게 시키면서 역방향으로 지구력도 많이 보강을 했고 또 여기 출전 마필들이 그리 강자가 없죠. 현 등급에서 대부분이 다 기복을 보이는 말의 1색이기 때문에 잠재 능력에서 앞서 있는 이세마 해피 요거를 저는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4번마 울산 장군입니다. 직전에 인기 1위 팔리고 이 말 완전히 이제 뭐 무너지는 모습 자체로 봤다고 봐야죠. 인기 2, 3위 말이 이제 입상을 했는데 결국 인기만에서 입상한 모습 자체였는데요. 일단 전개에서 졌어요. 전개 싸움에서 앞선이 버텼죠. 그러니까 기습을 나가도 어떻게든 간에 앞에 나왔던 말들이 뚝심이 더 좋았어요.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주 풀이로 그렇습니다. 여기 경주는 선행마가 2마리입니다. 2번하고 10번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댕가는 순간 한 마리는 저는 무너진다고 봐요. 그래서 얘네 2마리 놓고는 배팅 안 들어갑니다. 저는 울산 장군을 놓고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선입형 마피를 놓고 하지 절대 댕만 놓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선행 갈지 인코스에 선행 갈지 외곽에 선행 갈지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나가야지만 결국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4번 울산 장군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개 이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좀 덜 팔릴 수 있는 1번마 대왕봉이 원단 외산마인데요. 혼합 4군과 국산 5군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혼합 4군에 뛰다가 못 뛰어서 5군에 내려와서 또 한두 번 입상을 하고 다시 혼합 4군 올라갔다가 또 최근에 다시 이제 5등급 내려와서 뛰고 있는데 펜츄럴 여파는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1번 게이트 2점에서 이 정도 편성이라면 저는 한 발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조건은 나온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300의 5등급 11마리요. 예. 최현님 드리겠습니다. 6번은 톱대입니다. 승분전인데 얘는 그냥 올 것 같아요. 또 이 경주에서는 선행을 갈 것 같고요. 1300이지만 훈련하는 모습 자체를 보면 19조에서 그냥 우리말 드디어 또 연투할 수 있는 말 나왔다. 아마 훈련장에서 이미 보여준 걸음 그대로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위군하고 훈련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톱더이는 6번마 톱더이는 가던 길 그대로 갈 수 있는 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거 6번은 뭐 강축으로 저도 인정하는 말이고 인기만은 저는 이제 7번 국민스타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현 등급에 5등급으로 이제 승분을 해서 계속 아쉽게 3차게 만족을 했는데 여기 뭐 6번 빼고는 그리 강자들이 없는 경주인 만큼 이제 7번의 저배당도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이 나온다면 제가 최근에 여러분께 지금 2번을 추천을 드렸던 말입니다. 바로 5번의 부산볼트예요. 지난번에 임성실 기수가 기승했을 때 승부를 들어갔어요. 임성실 기수면은 전자에 한번 호흡도 맞췄겠다. 또 한번 재기승의 내용도 있어서 부산볼트를 좀 세게 봤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뭐 결과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요. 당시 13조에서 이제 임성실 기수의 부산볼트가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최외곽에 있던 환한세상이라는 13조에 동반 출전했던 말이 그 당시에 입상을 했었죠. 배당으로. 큰 배당이 좀 터졌던 경주였는데 뭐 얘가 안 가고 환한세상이 이빠이 가고 뭐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번에 탈 때도 좀 여력이 끝걸음의 여력도 충분히 남아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부산 볼트를 또 한 번 저는 노리고 싶습니다. 9번마 우승 스토리가 직전 승군전 때 바로 갖다 꽂아버리면서 배당이 나왔는데 그 전까지 6등급에서 아주 왜 이렇게 속견나 섞였단 말이죠. 뭐 골막염이 있었을 때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골막염에서 벗어나면서 조교 때는 정말 좋았었단 말입니다. 항상. 근데 실전하고 워낙에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의 말로 낙인이 찍혔었는데 지난 5월달에 6등급에서 2등 할 때만 해도 어쩌다 한번 뛰었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직전 순군전 때 그 빠른 말이 많은 편성에서 11번 진짜 쳐다도 볼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개를 이겨내면서 우승까지 하더라. 제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조교 때 맨날 좋았던 말이 안 뛰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조교하고 실전하고 연결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 이번에도 부담중량 57이지만 편성 그렇게 세 보이지가 않습니다. 9번 우승 스토리까지는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월 26일 금요경마 부산 구경주입니다. 민태민이 준비한 오늘 부산의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부산 거가 14경주가 합니다. 금요일 날. 민태민이 발로 뛰면서 정보를 잘 취합을 했고 또 철저한 분석을 가미하면서 부산 경마 뭐 늘 그래 왔듯이 남들과는 다른 막건이 될 겁니다. 뭐 남들 다 보는 거 봐봤자 돈 안 되죠, 여러분.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꼭 좋은 결과를 여러분께 드릴 것을 먼저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를 메인으로 일단 준비를 했어요. 12마리가 나오는데 강축은 없습니다. 일단 9번 울트라 파워가 최근에 워낙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혼합 4군에서도 입상을 했죠. 선행을 안 가고. 그래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는 게 9번의 울트라 파워인데, 자, 결론적으로 저는 이 9번 울트라 파워를 세게 보질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제가 노리는 축에 붙여서 맥심 받치기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조금만 이상해도 이상이 있다 해도 아예 삭제할 마음도 있는 말이 9번의 울트라 파워입니다. 여기 막말로 이제 울트라 파워보다 능력이 앞서 있는 말들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민태민이 쌍대가리 놓고 승부를 들어갔는데 지난번 뛰고 나서 이제 이마필의 행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나오기만 기다렸던 노림수 마필이에요. 12마리 중에서 단언컨대 민태민이 능력상 가장 센 놈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말입니다. 그 놈을 축으로 해서 인기일이 팔리는 9번 울트라 파워를 저만치 뒤로 돌려놓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승부를 들어갈 것입니다. 뭐 10배, 20배짜리 기본 막건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한구라 상한가를 한번 제대로 때려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하신다면은 민태민 현장까지 집중해서 여러분께 꼭 좋은 결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 10경주를 금요경마 부산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제주경마가 안 열리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쭉 그냥 부산경마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경주가 깨지면서 6경주가 분할됐는데 솔직히 분할이 됐어도 어쨌든 간에 경주가 성립될 경주가 성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1경주부터 9경주까지 과연 배팅에서 이기셨느냐 졌느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었고 나머지 이제 11경주부터 14경주까지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경주가 있느냐 이게 이제 배팅의 포인트가 되는데 후반부에는 저는 배팅할 경주가 있어요. 11, 12, 13, 14 4개의 경주 중에서 배팅이 가능한 경주가 있습니다. 두 경주는 축마가 있고 두 경주는 축이 없는 경주인데 충분히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린다라면 저는
충분히 배팅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1경주부터 9경주까지도 역시 배팅 가치가 있는 경주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뭐 인기도 상관없이 들이붓는 그런 경주로 금요일 날은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이 경주를 맨 처음에 제가 메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딱 1년을 기다렸던 말이 좋아졌어요. 조교 때 주중에 보고 야, 이거 드디어 찬스가 왔구나 그랬는데 제가 예상지에도 그런 글을 썼거든요. 1년을 기다렸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바로 이제 그 말, 주중에 공부하는 그 말이 이제 포커스를 삼면서 쓴 글인데 걔보다 더 좋은 말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죠. 내용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온 말이 한두가 있기 때문에 잠깐 인기도를 봤더니 배팅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을 기다린 말과 엮어도 이거는 환수가 어마어마하죠. 환수가 가능한 경주고요. 인기만에 붙여도 저는 갬블이 된다라고 봐요. 이 경주가 정확한 축이 없이 요거 팔리고 저거 팔리고 고만고만 팔립니다. 그 전에 잘해서 입상했던 말, 그리고 직전에 뭐 못 뛰어서 안 가, 덜 가서 의지가 없어서 뭐 이런 말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축마 없는 혼전으로 대거 이제 팔린다 이겁니다. 그 가운데 진짜 황금 같은 축마 하나가 딱 제대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답게 이 경주는 갬블에 들어갈 거예요. 구멍수는 뭐 제가 최대한 압축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주는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메인 승부 다 적중시켜 드렸습니다. 그 상승세를 이번 금요경마에서 확실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축마 믿고 노리는 승부처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고요. 1600입니다. 5등급에 뭐 11마리 출연합니다. 민트겠습니다. 예, 여기는 8번 넘버원 스타가 아무래도 저는 가장 나아 보입니다. 사실 직전에 이마피를 제가 19조 말임에도 불구하고 좀 덜 봤어요. 그 이유는 얘가 뭐 혈통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1600이 안 되진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게 이유가 한센자마들은 이제 태픽 계열이기 때문에 청해마들은 거리 적성이 좀 짧게 나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얘는 갈색말이라고 예전에 그 40조 고옥봉 마방에 있던 비레 소나타의 자마인데 전반적으로 혈통상 1600은 괜찮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레이스가 너무 많이 꼬였습니다. 어린 말한테 뭐 상당히 불리한 레이스가 펼쳐지면서 당시 아쉬움을 남기고 말았던 게 넘버원 스타인데 19조 마필답게 뭐 갈수록 걸음발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가 여기 뭐 아싸하게 아주 빠른 말은 없죠. 대응 시대 정도가 선두권에 나갈 전망인데 저는 이번에는 경험도 해봤겠다. 지난번 레이스도 꼬였겠다. 걸음도 좋아졌겠다. 그래서 8번 넘버원 스타를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인기마 복병마 두 마리 말씀드리겠는데 8번 넘버원 스타 역시 뭐 좋게 봅니다. 근데 이 경주는 솔직히 나머지 인기마 중에서 안 좋게 본 말이 있기 때문에 5번 대응시대는 승분전도 또 된다고 봐요. 선행 갈 수 있는 전개고 이번에도 역시 병합 훈련하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뭐 결정이기 때문에 56 핸들을 짊어지었지만 선행 가는데 솔직히 걸림돌만 없다라면 그대로 잡아 돌릴 수 있는 말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58의 저배당을 어느 정도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편이에요. 근데 요거 낄 수 있는 말이 훈련 우스마가 또 한두가 더 나옵니다. 바로 10번마 닥터밈이에요. 이게 상위군하고 병합을 하면서 의외로 걸음발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잘 따라가요. 당연히 갈수록 거리가 벌어져야 됨에도 그러지 않고 굉장히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혹시나 인기마 중에서 약간 불안감이 있다라면 뭐 이변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 삼복의 배당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복병마 10번 닥터미미까지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 넘버스타, 5번 대응시대, 10번 닥터미미. 임승진이가 셋 중에 한 마리 말하려고 그랬는데 다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6일 금요일 12경주입니다. 1600의 4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를 이제 임승진이가 금요일과 방송 메인 승부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12경주 뚜껑이 딱 열리면은 1번만 미스펙터가 배당판을 주름을 잡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크스 3착, 또 경기도지사의 3착, 이렇게 큰 경주에 3등 3등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인기를 모으겠죠.
사실 뭐 지난 6월달에 임승진이도 경기도지사배 경주에서 상당히 좀 세게 말씀을 드렸던 말이기도 합니다. 다 좋은데 얘한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초반 순발력이 워낙에 느리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좀 간당간당히 오는데 아무튼 그런 와중에도 막판 추임만큼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11조 보경인에 의해서 이번 주에 4등급 편성 중에 가장 긴 거리를 노리고 나온 것까지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12경주쯤 되면은 밤 8시입니다. 라이트가 켜져 있고 또 물론 유연병이라서 노련한 애라서 잘 추입 타이밍을 잡아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 미스펙터가 왕 대가리 팔릴 텐데 임승진이 후착 주력 정도로 가겠습니다. 1번 미스펙터가 오면은 좀만 먹는 걸로 미리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번 12경주에서 정말 이번에야말로 놓고 쳐야 될 말 하나 나옵니다. 최근에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왕창 밀려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의 사연과 내용을 알면은 무조건 돈을 질을 해야 되는 말입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름대로 준비 잘 됐는데 이번에는 승부 타이밍이 아니다, 다음에 봐라 라고 했던 말입니다.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이번 1600에 맞춰서 나오고 있고 말은 이미 뭐 지난보다 더 좋아져 있습니다. 1번 미스펙터가 좋지만 미스펙터한테는 치명적인 하자, 초반이 너무 느리다는 점.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노릴 말은 초반도 있는 말입니다. 뒷심도 있는 말입니다. 그 가꾸시 말을 놓고 승부에 들어가겠고, 말씀을 드렸던 1번 미스펙터가 오면 좀만 먹겠습니다. 1번 미스펙터가 늦게 올라오는 그림 속에 노림수 하나짜리 또 다른 말을 준비해놨습니다. 12경주입니다. 임승진이가 준비한 금요일화 방송 메인 승부. 정말 제대로 좀 한구라 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망관의 기쁨을 좀 안겨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1400에 3등급에 12마리입니다. 여기는 우리 민태민 의원이 준비한 금요일화 방송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잠시 후에 듣겠고요. 예, 최 의원님이 듣겠습니다. 자, 휴양 공백이 있음에도 6번 영광의 시크릿은 건재합니다. 훈련된 모습 자체를 보면 전혀 이상이 없어요. 지금 딱 20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선행 취입 다 되죠. 다 됩니다. 이건 앞에도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취입돼도 되고, 그러니까 각질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다는 그 이점 자체도 있고 전혀 뭐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경쟁이 있는 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영광의 시크릿. 예, 저도 뭐 영광의 시크릿 쪽으로 일단 한 배를 타고요. 이번 13경주를 금요일화 방송 준메인 승부 경주를 준비한 민태민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영광의 시크릿을 놓고 때리는 승부입니다. 결론적으로 20주 만에 출전하고 있지만 멀쩡해요. 그리고 이게 6번 동안 딱 한 번 입상 못했는데 그게 바로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였죠. 그때도 사실은 서울에서 33조에서 동반 출전했던 뭐 대완마 걔를 사실 좀 걔 승부를 위해서 룰즈 2000이 총알바지가 됐고 거기에 이제 피해를 많이 받았던 게 외곽 12번에 있었던 영광의 시크릿입니다. 그 이전에 이세마 특별경주에서도 뭐 민태민이 강추드렸고 한 구라씩 시원하게 해냈던 그런 말이라서 말 상태 이상 없더라고요. 놓고 때립니다. 놓고 때리는데 후차권의 옥석을 확실하게 가려낼 수가 있죠. 팔리는 말 중에서 쳐다보지도 않는, 최근에 어설프게 꿀럭꿀럭 뛰었다고 해서 팔리는 말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런 말들 쳐다보지 않는 말이 좀 있습니다. 불안한 인기만 2마리 정도는 완전히 삭제를 할 것이고 한 방 노리는 말이 좋아요.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잠깐 힌트를 드리면은 최근에 악벽이 교정이 됐는데 그거를 원활하게 기수가 풀어내질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변화를 준 게 바로 거리 좀 짧게 써서 강공을 펼칠 말이 하나 있는데 용 놓고 그쪽으로 한 방을 한번 강하게 승부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방 때려놓고 나머지 불안한 인기만만 빼주면은 이건 먹을 게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후반부 경주인데 민태민이 반드시 적중으로 연결을 시켜내겠습니다. 자, 14경주입니다. 1400의 2등급에 모두 12마리입니다.
최현 뵙겠습니다. 저는 이거 마지막 또 승부를 한번 또 봐보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놓고 때렸던 말입니다. 근데 얘가 현장에서 기수가 바뀌죠. 아마 그 당시에 육경주가 못 뛰고 그 기수가 이제 부상을 입으면서 기수가 바뀌었는데, 야, 왜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내주로가 굉장히 무거워서 웬만하면 내주로 추임마가 안 가는데 내주로를 찾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졌다 그랬는데 딱 지더라고요. 바로 8번 퍼펙트 보스입니다. 아마 제 적중대역 찾아봐도 이거 놓고 때렸어요. 놓고 때렸는데 다시 한번 얘를 저는 놓고 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전혀 이상 없고요. 뭐 직전 보상 받아야죠. 또 이번에는 저기만장이 진겸이 탑니다. 직전에 원래 진경기수 예정이었었는데 리차드로 변경이 됐었죠. 진겸이라면 이 마피를 제대로 알고 기승해 주지 않을까 해서 저는 8번만 퍼펙트 보스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시영찬 의원님하고 같이 퍼펙트 보스 놓고 갔고, 아쉬운 게 이제 메이킹 승리하고 아이스 마린이 주력이었는데 그거 좀 아쉬웠어요. 진겸이가 조교까지 하고 이제 리차드로 교체가 됐던 상황이었는데, 저도 이제 8번은 이번에 놓고 때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번에 원래 이게 능력마로 봅니다. 말이 조금 앞다리를 찍어 뛰는 단점이 있는데 힘은 무지하게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뛸 말로 보고 있는데, 직전에 발주기 안에서 완전히 카우보이 앞다리 쳐들고 발주기에서 늦게 나왔죠. 그리고 기수까지 낙마시켜버렸던 히든 스타가 서승훈 기수가 이제 단도리를 좀 잘 한 것 같아요. 발주 연습도 신경을 많이 썼고, 기본 사이즈로는 뭐 지난번도 여러분 이거 배당판 마지막에 보셨습니까? 완전히 뭐 압도를 하더라고요. 쌍까지. 그러니까 뭐 간다는데 이유가 없었던 말이었어요. 지난번에도. 근데 이제 기림 늦발로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전장에 뭐 휴양 갔다가 만들어 놓고 때린다는데 못 들어온 말, 이번에 정상 죽이면 더 좋죠. 그래서 한 방을 전 3-8로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 발주 시간이 저녁 9시입니다. 전형적으로 야간 정마에 이제 라이트가 켜질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앞선에 나갈 말들을 무시할 수가 없죠. 9번방 오썸 킹이지 같은 말을 두고 하는 소리인데요. 직전에 1400에서 당시에도 야간 정마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버틸 뻔했던 말입니다. 이번에 이제 라이트까지 켜지고 더군다나 유인메이까지 태워서 앞선 한번 가는데 그 가능성은 당연히 더욱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6번마 위시미력도 이게 1군에서 뛰다가 지금 강급대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뛰면서 지난번에 2등을 왔는데 기본적으로 초반 스피드가 있는 말입니다. 임성실이가 지난 강급되자마자 5월달, 6월달 탔는데 당시에는 별 마음이 없이 타더라고요. 그랬던 유시미력을 이번에 임성실이가 다시 태어났는데 이 부분도 꼭 야간 경마 마지막 9시 경마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7월 26일 금연정마 야간 정마 1경도 14경까지 잘 풀어봤고요.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겠고, 또 저희들은 또 남는 시간 동안 더욱더 좀 잘 빠짐없이 분석해서 여러분 현장까지 끝까지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